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제가 하루 동안 영상을 못 올려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고요. 이게 저도 이제 오늘 처음 회사에 첫 출근을 한 터라 어제 저녁 때부터 오늘 아침까지는 좀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뭐 이것저것 전산 테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가 오늘도 좀 너무 피곤하긴 한데 지금 밤 9시 48분이거든요. 이 시간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진정성은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뭐 일단 요 진정성 아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좀 드리고요. 뭐 아시는 분들한테 뭐 소개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썸네일을 3개를 써놨는데 아깝다 2등, 아쉬운 종목, 그리고 5G 해도 될까? 요 3가지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내일 아침에는 또 새로운 종목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한경 했었던 자료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사실 아깝다 2등이라 그랬는데 좀 잠깐 틀어볼까요? 네, 정심에도 투자하시는 여러분, 오후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락입니다. 자, 12월 대회가 오늘로서 시작이 되죠. 네. 자, 하지만 11월 대회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정말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3등부터 발표를 할 텐데요. 어떤 분이 과연 좋은 수익률을 또 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3등 하신 분은 바로 김동엽 대표입니다. 총 수익률은 31.76%, 좋은 수익률은 유니캐스트와 노바텍으로 수익률 거두셨네요. 자, 계속해서 2등도 공개합니다. 자, 2등은 바로 유안타 박연상 차장이 되겠습니다. 총 수익률은 36.57%로 첨보에서 놀라운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카카오 게임즈 스페코도 좋은 모습 보여주셨네요. 자, 영광의 1등은 누굴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와, 멋집니다. 인생 역전하신 분이에요. 예, 요성 대표 제가 이틀 전까지 하신 우리 박연상 차장에게 트로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이 따로 없어서 빠바바바밤.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엄청 좋죠. 아, 근데 제가 이틀 전까지 1등을 하다가 네, 막판에 항상 뒤끝이 안 좋아요. 네. 엄청 좋진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금 덜 엄청 좋은데요. 네. 그래도 이게 수상한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그리고 자,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바로 옆에 1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성 네, 요 영상 좀 보여드리겠고요. 아까 종목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종목 교체라든지 이런 걸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좋은 종목을 밑에서 사서 끝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주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뭐 TCK든 스페코든 잘 수익이 났었는데 11월 말일날 어제가 되겠죠. 어제 시장이 좀 밀리면서 좀 많이 밀렸어요. 종목들이 3-4%씩 밀리는 바람에 제가 50%까지 수익이 가다가 밀리면서 좀 종목들이 밀리면서 같이 좀 2등이 된 거고, 1등한 유호성 대표님 같은 경우도 중소형 좀 많이 잘 하시는데 거기서 좀 한 종목이 크게 수익이 나서 역전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아쉬운 것도 아쉬운 거고, 제가 뭐 이제 이번 수상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미스터 주식왕 프로그램에서도 한 2번 정도 좀 수상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꼭 마지막에 그 수익률이 좀 밀리더라고요. 29일까지 1등 하다가 30일 혹은 뭐 대 마지막 날에 좀 밀리는데, 기억을 해보니까는 이유가 제가 지수 관련주로 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과 관련한 거. 무슨 얘기냐면 저는 누구보다도 시장 친화적인 직원,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덜 빠지는 종목을 찾고자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빠져버리면 좀 더 빠진 거죠. 그래서 뭐 아쉬운 면이 있지만은 그러더라도 만족을 하고요. 뭐 12월 달 대회 때도 새로운 종목이라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오늘 출근하면서 영상 못 올려드린 거를 한 번 더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아쉬운 종목 2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며칠 전에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요 종목 기억하시죠? 요 종목 말씀을 드리고 이 레포트를 보여드리면서 고퍼에 매수를 하고 저퍼에 팔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아마 끄덕끄덕 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주요 메이저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뭐 기억을 해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볼 때 싼 종목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 싸 보이는 종목을 사는데 그 종목들이 잘 안 움직였어요, 항상. 왜냐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매매할 때도 지금은 좀 비싸 보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내년 실적을 확인해 봤을 때, 확인이 아니고 예측치가 나오는 거죠. 예측치가 나올 때 내년은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많이 올라서 내년이 싸지는 종목. 그 실적이 안 좋았다가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죠. 이것을 뭐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제가 다른 종목들을, 영상들을 혹은 자료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지금보다는 내년이 좋은 거 혹은 내후년이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성장성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나쁠 때는 저퍼주들이 버티긴 하지만은 시장이 좋아지면 고퍼주들이 세게 올라요. 그리고 우리가 세게 오르는 거를 목표로 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강조시켜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좀 아쉬운 종목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유튜브를 좀 찍으려고 했는데 전산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원, 뭐 직원 비밀번호 뭐 이런 걸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서 아침에 직원들한테 오늘 알테오젠 사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알테오젠을 사라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한 8% 정도 올랐죠. 이유는 요겁니다. 다시 주목할 시점.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 총액이죠. 시가 통액이 아니고 상위주들을 보면은 코스닥으로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난리도 아니죠, 그죠? 안 꺾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안 꺾여요. 그러면은 CJ냐 진단키트라고 해서 미리 코로나가 백신에 대한 추세가 됐을 때는 좀 꺾여있다 치더라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라이센싱 아웃하는 신약개발 업체인데 코스닥이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종목이냐, 그리고 어제까지는 종목이 오늘 빼고요 뿅 누워있었죠. 얼마 오르지도 않았던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한번 튀고, 그것이 튀는 의미는 다시 주목해야 될 시점이고 라이센스 아웃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고 플랫폼만 주목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자회사 상장 가치, 지분 가치도 좋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관들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있는 주가 입장에서 어느 종목이 가격 모멘텀이 좀 쌀 것이냐 판단했을 때는 외국인들은 기관이 오늘 쌍끌이로 들어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침에 좀 영상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아쉬운 종목 두 개를 LNF랑 알테오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내일도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겠죠.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내일 아침부터는 잘 올려드릴 테니까는 잘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5G를 많이 궁금해 하세요. 5G. 지금 제가 오늘 그 투자불패 때 처음으로 솔리드를 편입을 했고, 편입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 중에 5G 관련주인데 솔리드에 좀 최근에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은 다 나와요. 잘 읽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내가 언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야 될 텐데, 잠깐만요. 이게 꼭 보여드리려면 이래. 저장 바탕화면 하고요. 열기 뿅. 잠시만요. 아이고 좀 당황스럽네요. 나왔네요. 이 내용을 좀 보면은
3분기, 4분기 때 특히 솔리드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인빌딩 관련주이기도 하죠. 인빌딩이 뭐예요? 건물 안에 중계기를 까는 걸 인빌딩 관련주라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뭐 솔리드가 있는 상황이고 뭐 KMW라는 이런 거는 MM 쪽이라 그래가지고 외부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주가 움직이는 시기는 여기입니다. 12월에 미국에서 5G 커버리지 핵심이 될 서브 6GHz의 대역 주파수 경매인 옥전 107이 언제예요? 12월 8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파수 경매 끝나면은 통신사들이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서 5G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요런 모멘텀 참고로 올해 6월달에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런 재료들이 지금 오늘 12월 1일이고요. 12월 8일 정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니 일단 5G 관련주로 뭐 차트 보면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솔직히 다른 거 움직인 것에 비해서는 이 정도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평선 잘 모여있고 한 번 정도 튈 한데 그것들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찾는 거죠. 그거는 저는 요 미국에서 있을 12월 8일날 주파수 경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솔리드라든지 HFR, 에이스테크, KMW 같은 여러 가지 5G 업체들이 있긴 있는데 주목한 이유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mm웨이브라는 RF 중계기를 출시를 인텔과 협력해서 같이 했는데 인빌딩 아웃도어 다 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럼 중계기 시장 선점이 가능할 거고 향후 미국 기지국 역시 기지국 구축이 된 다음에 인빌딩 투자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막상 3분기까지 실적을 좀 열어보면은 보여드리려면 자꾸 안 나와. 3분기까지 적자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4분기도 적자예요. 적자일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4분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가서 어떤 걸 하기가 힘든 거죠. 지금 마스크 써야 되고 건물주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는 4분기까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측면을 봤을 땐 내년은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 움직일 만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12월 초 정도까지는 중계기 입찰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막상 정고점을 강하게 트라이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느낌 아닌 느낌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4분기도 안 좋은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모멘텀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이저들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들이. 특히 누가 들어오냐면 금융투자 위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더 가긴 할 건데 올해 9월달에 있었던 강한 상승을 보기에는 조금 지금 4분기가 안 좋으니까 좀 애매하다 이거죠. 그러더라도 지금 막 올라가 있는 주식들을 잡는 것보다는 요 모멘텀을 이용해서 매매에 활용하는 거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로 오늘 그 투자 불패 때 편입을 하게 됐고요. 이런 얘기는 좀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왜냐면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결론적으로 주파수 경매 이벤트가 하방에 있었던 게 다시 12월에 있을 예정이고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한두 번 정도는 주가로서 움직일 가능성은 크다. 5G 업체들은 실적은 일단 3, 4분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본격적인 건 내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올려드렸는데요. 5G 해도 될까라는 물음에 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밤늦게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그래도 뭐 주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지금 깨어 계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스터디라든지 내용 파악은 잘 하실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늦지 않게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